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 후보 당시 캠프에 문재인 정부의 육군총장, 공군총장, 해군총장, 해병대 사령관, 아무튼 참모총장들이, 엄청난 별들이 캠프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의 외교안보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그것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과거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해서 군과 당시 안기부의 정보 보고를 듣고 깜짝 놀랐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 대통령이 되니까 이런 것까지 알게 되는구나. 북한의 내밀한 정보까지 보고받은 겁니다. 자, 윤석열 당선인이 오늘 청와대 안보실의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 청와대의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오늘 오후 윤석열 당선인에게 이 외교안보 관련 사안을 직접 브리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무슨 생각을 할까요? 자,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탄생된 뒤 북한에서 이상 징후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초대형 ICBM 도발을 할 거라는 그런 징후가 우리 군에 포착됐다는 것 같습니다. 만약 문재인 대통령 한창 때였다면 군이 이런 이야기를 언론에 흘리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도 윤석열 당선인의 등장에 바짝 긴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윤석열 당선인이 탄생한 데 대해 북한은 지금 내부적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지금 북한 드디어 윤석열 당선 사실을 발표하면서 또 대통령 선거 과정에 대해서 각종 음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당선인은 내가 대통령이 됐구나 하는 것을 오늘 서훈 실장으로부터 이 청와대 브리핑을 들으면서 실감했을지도 모릅니다. 일반에게는 공개하기 힘든 그런 내밀한 정보들을 보고받았을지 모릅니다. 윤석열은 다를 겁니다. 그리고 달라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북한에 끌려다녔는지를 잘 아는 윤석열 당선인이 오늘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문재인 정권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박경미 대변인이 오늘 서면 브리핑을 통해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차기 정부가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외교안보 현안에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외교안보 관련 사안에 대해 브리핑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미사일 시험 발사 등 북한 관련 동향과 우크라이나 사태를 비롯한 외교안보 주요 현안을 모두 브리핑했다고 합니다. 청와대는 국가안보실은 정부 교체기에 외교안보 현안에 빈틈없이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지금 이 외교안보 면에서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을 실망시킨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서훈 실장 오늘 어떤 내용을 브리핑했을까요? 그렇지만 윤석열 당선인은 크게 만족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가운데 방금 전 SBS가 북한이 다음 주 이 초대형 ICBM 발사 가능성을 보도했습니다. 군이 이상 징후를 파악했다는 건데 SBS가 이런 특종을 하게 되는 데는 군이 아마 제보를 했겠죠. 그런데 이런 말을 들어보면 군이 과거에도 이랬을까? 문재인 정부가 한창 때 같으면 김정은 눈치를 보는 그 문재인 청와대를 의식해서 이런 내용을 흘려줬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건 다 기우길 바랍니다. 자, 오늘 SBS가 방금 전 보도한 걸 보면 북한이 다음 주에 또 미사일 발사 징후가 포착됐는데 이번에는 사거리를 줄인 초대형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자, 지금 미국이 러시아와 이 북한과 관련해서 추가 제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대 사거리 발사까지 나갈 이 엄청난 초대형 ICBM을 발사할 징후가 포착됐다는 것은 상당한 충격입니다. 윤석열 당선에 북한이 축포를 쏘는 겁니까? 아니면 반대로 윤석열 당선인에게 이 도전을 하는 겁니까? 이런 상황을 몰고 온 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게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북한은 지난달 27일과 지난 5일 탄도미사일을 쏜 뒤 정찰 위성 개발 시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한미 공동 분석 결과 2020년 10월 열병식 때 등장했던
초대형 ICBM이 발사체로 동원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북한이 추가 발사를 준비하는 정황이 우리 군에 포착됐다고 SBS는 보도했습니다. 우리 군이 포착했다. 여느 때 같으면 이런 보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있으니까 이제 군도 발칵 뒤핀 것 같습니다. 새로운 당선인의 스타일을 알고 우리도 거기에 대응하자 이런 겁니까? 자, 군 관계자들은 평양 순안을 비롯해 복수의 장소에서 여러 종류의 미사일 움직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북한이 다음 주 중 또 정찰 위성 개발 시험을 명분으로 사거리를 줄인 초대형 ICBM을 쏠 징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초대형 ICBM의 실험, 미국이 가장 기분 나빠하는 그런 겁니다. 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윤석열 당선인이 인수위를 구성하고 인수위원들을 계속해서 발표할 다음 주에 북한이 이런 도발을 해서 이 분위기를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한 번 더 쏘면 사거리를 줄인 초대형 ICBM을 3번 발사하는 겁니다. 다음 수수는 최대 사거리 실증 시험 발사가 유력하다고 소식통은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 제대로 미국 본토까지 겨냥한 초대형 ICBM을 지금 북한이 도발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동해로 고각 발사하는 방안, 명목상의 위성을 달아 남쪽 필리핀 해상으로 실거리 발사하는 방안 등이 점쳐진다고 합니다. 미국은 북한 ICBM 개발을 도운 러시아 국적자 2명과 기관 3곳에 대해서 추가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북한 도발에 대해서 이제 경고 수위를 한 단계 높인 거지만 북한은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ICBM 최대 사거리 발사를 감행하면서 미국도 지금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 혈맹이 필요한 겁니다. 자,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 구성하는 과정에서 또 북한의 도발 때문에 상당한 리더십의 문재인을 겨냥한 리더십의 발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기에 북한이 또 이렇게 한다면 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